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말 특집으로 현재 시한폭탄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중국 경제와 이로 인한 한국, 미국 쪽의 영향 등을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으로 가기 전에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로 좀 가보겠습니다. 중국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멕시코 국경으로 가냐고요? 네, 먼저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려다가 국경에서 붙잡힌 사람인데요. 동양인이죠? 네, 중국인입니다. 한 장만 더 보실까요? 네, 대부분 남미 사람들의 웬 동양 여성이 한 명 눈에 띕니다. 아이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중국인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가 체포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멕시코를 비롯해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이 중남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남미 불법 이민자들의 문제는 미국에서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들 속에 섞여서 어렵지 않게 눈에 띄고 있는 중국인들의 얘기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그 루트를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들은 먼저 홍콩으로 간 뒤에 마카오를 거쳐 이스탄불을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로 갑니다. 에콰도르는 중국인들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남미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들은 드디어 두 발만 의지해서 미국 여행에 나서게 됩니다. 미국 국경을 향하는데요. 콜롬비아를 거쳐서 파나마 사이에 있는 위험한 산악정글인 다리엔 갭이라는 곳을 또 목숨을 걸고 넘어가는 것을 포함해서 6개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거쳐서 미국 국경에 몇 달에 걸쳐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걸어서 그렇게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렇게 남미 사람들 틈 속에 불법으로 담을 넘는 중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한 달 평균 150명 정도의 중국인들이 미국 국경에서 체포됐는데 올해 들어서는요, 한 달에 1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급증세죠. 이들의 불법 미국 입국 시도의 이유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그곳에서 먹고 살기가 충분히 괜찮다면 굳이 목숨 걸고 몇 달씩 이 산길을 걸어서 미국으로 오려는 그 어려운 고난의 이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은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결정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미국 남부 국경에서 체포되는 중국인들의 급증세는 결국 중국의 현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중국으로 그럼 가보겠습니다. 현재 중국 곳곳은 이처럼 지따만 아파트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마치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하는 이런 모습은 1년간 그런 곳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2년 넘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이 부동산 개발 회사는 돈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한 거고, 공사가 완료되어서 예쁜 집에 이제 입주해서 살 것이다 라고 믿고 분양대금을 지불한 아파트 구매자들은 돈은 줬는데 집이 완공되지 않자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라면서 연일 분양회사로 몰려가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런 대혼란이 지금 중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년 전에 헝다라는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회사,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이 헝다 그룹이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중국이 부동산 위기를 한번 겪었었는데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그 위기를 교훈 삼아서 재발 방지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이번에는 헝다보다 규모가 4배나 더 큰 비구이위안이라는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 회사가 디폴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의 경제적인 상황을 ticking time bomb, 즉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듣게 만든 겁니다. 비구이위안,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벽계원, 영어 표기로 하면 컨트리 가든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구이위안, 즉 벽계원이라는 회사는 1992년에 설립된 중국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덩치가 큰 나라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규모도 어림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초대형 회사가 몇 년 전부터 재정의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는데요. 이유를 간단하게만 본다면 물론 분양이 잘 안 돼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층 아파트를 여러 채, 수십, 수백, 수천 채를 지어놨는데 매입을 하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양이 잘 안 되는 이유를 또 간단하게 본다면 중국 내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덩치만 큰 중국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3대 축은 내수, 수출, 그리고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리처럼 뭐 딱 꼬집어서 뭐가 먼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수출도 부진한 가운데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내수 부진은 결국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좀 빠졌는데요. 다시 이 비구이 위안 회사로 돌아가서 그 비구이 위안은 그렇게 적자에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현재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무려 1조 4천억 위안, 이제 중국 돈으로 그렇죠. 한국 돈으로 본다면 무려 255조 원. 미국 달러로 본다면 약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심각한 적자를 겪고 있으니까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갚을 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이 비구이 위안은 지난 7일 만기가 돌아온 10억 달러 채권 2개의 이자 약 2,250만 달러. 요건 이제 미국 달러로 환산한 겁니다. 2,250만 달러. 한국 돈, 한화로 친다면 약 한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최대 규모의 부동산 회사가 300억 원이 없어서 갚지를 못했다? 사실 한국에서 이 웬만한 중소기업들도 300억 원 정도는 사실 큰 액수가 아닙니다. 여하튼 뭐 이 회사는 다음 달 6일까지 이 돈을 갚지 못하면 공식적으로 디폴트가 선언됩니다. 자, 사태가 이렇게 되자 그때부터 중국은 물론 한국 그리고 미국의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중국 경제가 위태롭다라는 보도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나온 김에 중국의 최근 전반적인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잠시 살펴볼까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올해 1월에 17.3%, 2월에는 18.1%, 3월에 19.6%, 4월에 20.4%, 5월에 20.8%, 6월에 21.3%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실업률이 발표되어야 하는데 중국 정부는 갑자기 7월에 청년 실업률은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립니다.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7월의 청년 실업률은 과연 몇 %일까요? 그 추측을 하기 전에 먼저 탕핑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탕핑,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당평인데요. 들어누울 당, 그리고 평평할 평, 즉 편안하게 들어눕는다라는 뜻으로 중국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없고 또 뭐 일자리를 어떻게 어렵게 구했다 하더라도 일을 해도 한 달 생활이 뭐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최저시급 이하를 겨우 받는 그런 현재의 중국 경제적인 상황을 비관해서 그냥 하루 종일 집안에 그냥 누워만 있자라는 일종의 저항의 표시로 만든 신조어입니다. 그러면 혹시 취안저류라고 들어보셨나요? 취안저류. 네. 취안저류 한국어로 해석하면 전업자녀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업주부라는 말을 뭐 한국에서 하기도 하는데요. 직업을 갖지 않고 집에서 이제 집안일을 하는 그런 주부님들을 그렇게 말하죠. 일각에서는 전업주부도 논리적으로 본다면 직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기는 합니다. 자, 여하튼 그런 의미로 중국의 젊은이들이 부모 집에 들어가서 얹혀 살면서 나의 직업은 전업자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들 중에 일부는요, 부모님 집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도와드리면서 한 달에 한 번 일정액의 용돈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이게 월급이고, 그래서 나의 직업은 전업자녀다 라고 말합니다. 현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다시 중국의 청년 실업률 발표 중단 그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탕핑족 또 뭐 전업자녀족 이런 사람들을 다 계산하면 이 6월의 실업률이었던 그 21.3%보다는 7월에는 훨씬 높은 뭐 한 30%가 될 것이다 또는 조금 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축출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문제는 7월에 이 중국에는 대학 졸업자들이 대거 나오는데 이들이 대부분을 직장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실업률은 이걸 계산한다면 추측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있습니다. 실업자의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은 일을 해야 비실업자로 분류를 하는데 중국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한다고 응답을 해도 비실업자라,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저런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46.5%에 달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한 나라의 청년들 둘 중 한 명이 실업자다? 실제라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요, 엊그제 중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티킹 타임 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짝깍짝깍짝깍 시간이 가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정치 경제적으로 대립 구도에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건 사실 크게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는 중국을 경제적인 라이벌로 더 이상 보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랄까요? 아니면 뭐 좀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랄까요? 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중국을 멀찌감치 우리가 따돌렸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서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도 물론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기본 덩치가 있는 그 대국이라고 뭐 제가 뭐 크게 뭐 리스펙트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일단 큰 나라인 거는 맞잖아요. 그런 큰 나라 대국인 중국이 그까짓 300억 원 때문에 대기업의 디폴트 또 그에 따른 폭탄 같은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다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300억 원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웬만한 한국의 중소기업도 다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게 조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 개인도 좀 큰 슈퍼 리치 정도 된다면 일반 개인도 그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액수인데요. 중국 정부가 구제금융이 됐던 뭐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지시를 하던 파산을 막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지금 중국은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이제 미국처럼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모든 게 사실상 중앙공산당의 개입과 의지로 다 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번 사태를 보면 마치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그런 나라처럼 놔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일부러 놔둔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국유화하겠다는 거죠. 사면임을 막 시작했고 사실상 영구 집권을 하려는 시진핑이 이제부터 웬만한 기업들을 국유화하려는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구이 위안이라는 대마를 불과 300억 원에 쓰러지게 한 뒤에 나라가 걷어들여서 국유화한 뒤 이제 말 잘 듣는 대기업으로 착착 만들기 시작할 거다라는 분석입니다.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전 세계는 중국발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출 관련해서는 미국을 제끼고 1위 상대국으로 이 중국을 끼고 있는 한국은 더욱 급합니다. 한국은 사실 이미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달 대중국 수출이 25.9% 감소했습니다. 4분의 1 토막 이상 난 거죠. 이러한 대중국 수출 감소는 지난 14개월째 사실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이곳 미국에서도요, 중국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중국의 경제 둔화는 미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대기업들이 이미 중국의 경기 둔화로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뉴욕에서는 이미 전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미국 위안에 이어서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 업체가 헝다그룹이라고요. 그 헝다그룹이 이틀 전인 지난 17일 뉴욕에서 뉴욕에 있는 사무소를 통해서 뉴욕시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 헝다 계열사인 테너홀딩스도 함께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외국 기업들도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외국 기업 신분으로 파산 보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챕터 15이라고 합니다. 이 헝다그룹이 뉴욕시에 신청한 게 챕터 15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헝다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서 조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이 주식시장에서 정보 공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혐의를 적용해서 중국 증권당국이 헝다그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과 300억 원이 없어서 파산에 직면해 있는 대기업을 그냥 보고만 있는 중국.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대기업에 대한 어떤 갑작스러운 조사에 착수한다라는 중국. 이 시진핑의 국유화를 위한 냄새가 스멀스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 존 달버그 액턴 경의 말이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